안녕하십니까. 제 목적은 어쨌든 여러분이 사전을 보면서 그러면서 뒤에 이제 그 차트들 있죠. 차트들 보면서 그 이제 해석하는 거를 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요. 간략하게 이제 리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거 좀 이렇게 확인 좀 할게요. 헬라어가 그 의미와 기능에 따라서 이제 단어의 형태가 이제 바뀐다는 얘기를 하면서 의미와 관련된 게 성이랑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성이라고 하는 건 남성인지 중성인지 여성인지, 그리고 남성, 중성, 여성에 따라서 그 단어들이 변화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냐 두 개냐에 따라 가지고 단수냐 복수냐 이렇게 또 나눠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명사에서 중요한 게 이제 기능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장에서 그 어떤 그 명사가 나와 있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명사가 여기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 이제 그거를 보는 게 이제 저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능은 뭘 통해서 볼 수가 있는가 하면 격을 통해서 봐요. 격. 그러니까 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명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문장이라든지 헬라어들이 나오면 대강 이거는 명사인 것 같아, 아니면은 다른 것 같아. 혹시 요 정도는 보실 수 있으신가요? 요 정도는 그래도 명사인 것 같아. 그냥 느낌은 혹시 오세요? 아직 안 오세요? 헬라어는 명사든 동사든 간에 어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간이라고 하는 거는 뜻을 이렇게 품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미가 있는데 명사에서는 격어미라고 합니다. 격이 변화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서 어미가 이 부분에 이제 붙게 돼요. 그래서 명사를 보면 이 뒤에 이 부분을 보시면서 이게 어떤 격이구나를 볼 수가 있어요. 명사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격 어미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게 어떤 격을 가지고 있구나, 그거를 보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격 어미를 통해 가지고 이 오스가 붙었을 경우에는 얘를 보면서 이게 주격이구나, 그리고 단수이구나를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격 단수인 경우에 이것이 기본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은 주어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 문장이 있으면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게 이 주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 on이 나왔을 경우에 끝에가 이제 on으로 끝난 경우를 보면 이거는 대격, 그냥 쉽게 그냥 목적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격을 보면서 얘는 직접 목적어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명사가 변화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격은 주어, 속격, 이거는 이제 소유를 뜻하고요. 그리고 소유를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탈격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디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것하고도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대격이라고 하는 부분은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주격, 소유격, 목적격 그래가지고 둘 다 있고요. 이제 헬라어에서는 이 역격이라는 것과 혹격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역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간접 목적어로 보통 기능을 하고요. 그 외에도 역격 안에는 여러 가지 기능을 또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격을 이제 구분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구분이 아니라 역격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속격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속격. 이 속격은 이 명사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속격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와 명사 사이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명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면서 이 관계를 파악하는 게 이 속격에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지금 보시면 my 컴퓨터라고 되어 있는데 my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사람과 컴퓨터의 둘 사이의 관계를 뜻하는데 나하고 컴퓨터의 관계가 뭐냐? 나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격은 명사와 명사의 관계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주어는 동사의 맨 앞에 나오는 명사, 대명사가 보통이고요. 누가? 라는 질문하면 됩니다. 아니면 무엇이라는 질문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누가 했는가라는 질문에 이 대답하는 것이 주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공을 찬다라고 했을 때 그럼 누가 공을 찼는데 그 소년이 찼으면 그 소년이라고 하는 이 주어가 그 행동의 주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격, 속격은요. 도대체 누구 건데? 라는 질문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소유라고 하는 개념은 누가 그것의 소유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이 소유를 나타내는 속격은 이 윕실론하고 오메가 그리고 V로 되어 있는 요거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윕실론하고 오메가 U로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어미를 통해 가지고 얘는 속격이구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격은 누구 것인지 그리고 누구에게서부터 온 것인지 질문하면 찾을 수 있는 답이 이 속격에 있어요. 그 다음에 게 이제 역격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역격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행동이 있는데 그 행동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영향을 받거나 또 어떤 사물들을 영향을 받는 사물들을 말하는데 이 어미가 저희 눈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단수일 때는 이 이오타. 이오타는 단수에서는 보통 이오타 하기로 나오죠. 그래서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에 밑에 있는 이오타 그리고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에 밑에 있는 그 이오타를 보시면 얘가 역격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보셔야 되는가 하면 요거를 보셔야 돼요. 요거. 이 알파 밑에 있는 이오타 그리고 에타 밑에 있는 이 이오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 중심 단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심 단어는 역격에서 to, by, for, at, wish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게 돼요. 역격은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순수 역격. 그러니까 순수 역격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간접적인 영향과 관련이 있는데요.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영향을 끼치는 것. 그래서 to나 for.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보셔야 하는 게 국격이라는 건데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게 역격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척격 그래가지고 어디서라는 질문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게 역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대격, 목적격은 행동을 받는 사물을 말하는데 어떤 행동을 했을 땐 그 행동을 누가 그 행동을 했느냐는 주어이지만 무엇을 했는데 라고 했을 때 이 무엇을이 바로 그 직접 목적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격은 그 누군가를 호칭하는 거죠. 주여라고 했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주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주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신지요 뭐 이랬을 때 주님이라는 단어가 이제 혹격입니다.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게 이제 혹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명사 변화를 세 가지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1변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1변화는 맨 끝에 단어가 알파나 아니면 에타로 끝나는 명사예요. 알파나 에타로 끝나는 대부분의 명사는 보통 여성입니다. 그라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그라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에타로 끝나 있어요. 호라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맨 끝에 보시면 알파로 끝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 변화, 저희가 처음으로 명사했을 때 이제 배운 그 변화 형태인데요. 명사 어간이에요. 그러니까 맨 끝이 아니라 중간 부분이 오로 끝나는 경우인데, 그 오스로 끝나는 명사는 남성으로 아포스톨로스, 로고스, 휘오스 이런 오스로 끝나는 단어들은 명사입니다. 그리고 온으로 끝나는 건 대부분 중성이에요. 그리고 에르곤, 히에론 이런 단어들이 이제 제2 변화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제3 변화는 명사 어간이 이제 자음으로 끝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보게 될 거고요. 제2 변화를 우선 보시면 명사 어간이 오로 끝날 때 제2 변화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오스로 끝나는 것 그리고 정관사는 호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앙겔로스 천사입니다. 그 옆에 안스로포스는 사람이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오스로 끝난 단어 바로 옆에 보면 이 우가 보일 겁니다. 이 우. 이것이 속격이에요. 소유격을 보여주는데 요걸 보면서 아 남성이구나. 그리고 또 요걸 보면서 남성이구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토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인데요. 여기도 오스로 끝나요. 그리고 정관사 오가 붙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델포스 형제예요. 아델포스 형제들 이 오스로 또 끝이 나죠. 그 다음에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단어예요. 퀴리오스도 오스로 끝납니다. 코스모스 따라하겠습니다. 코스모스 그리고 아포스톨로스 사도죠. 이렇게 오스로 끝나는 것들이 다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남성 처음에 단수 그리고 주격이 이 오스로 나타나는데요. 이거 기억하시죠? 이 오스, 오온, 오이온, 오이스, 우스 이 부분인데 오스가 우의, 오에게 오늘, 오이들이 오온들의 오이스들에게 우스를 이거를 저희가 했었죠. 혹시 이거는 이제 외우셨죠? 거의 외워지셨을 거예요. 그러면 단어가 보였을 때 맨 뒤에 이 단어들이 끝에 보이면 아 얘네들은 남성이구나. 그리고 오스로 끝나는 우라, 오, 온 이런 거로 끝났을 때 아 얘네들이 주격이구나, 속격이구나, 그리고 역격이구나, 대격이구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스, 우, 오, 온. 오스, 우, 오, 온. 오이, 온, 오이스, 우스. 네, 따라하겠습니다. 로고스, 로구, 로고, 로곤. 로고스, 로구, 로고, 로곤. 그 다음에 로고이, 로곤, 로고이스, 로구스. 다시요. 로고이, 로곤, 로고이스, 로구스. 그래서 로고스는 말씀이, 로구는 말씀의, 로고는 말씀에게, 때로는 말씀에서. 그러니까 말씀에서라는 거는 어느 처소를 뜻하죠. 장소를 뜻하고
로고로서, 그러니까 말씀으로서는 도구를 뜻합니다. 역격에서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로고는 말씀을이라는 뜻입니다. 로고이는 말씀들이, 로고는 말씀들이, 로고이스는 말씀들에게, 로고스는 말씀들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홀로고스, 홀로고스, 풀로구, 풀로구, 토로곤, 아니, 토로고, 토로고, 톤로곤, 톤로곤, 호이로고이, 호이로고이, 톤로곤, 톤로곤, 호이스로고이스, 호이스로고이스, 투스로구스, 투스로구스. 지금 이게 이제 제2 변화 남성형 오스로 끝난 명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로고스, 로구, 로고, 로곤, 로게. 폭격에서는 로게, 그리고 로고이가 말씀드라입니다. 그리고 제2 변화는 명사관이 오로 끝나지만 끝에가 온으로 끝나는 거죠. 이건 대부분 충성이라고 했고 토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정관사는 토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바톤, 사바톤, 히에론, 히에론, 프로소폰, 프로소폰. 다 온으로 끝나고 그 다음이 우고 이제 토예요. 자, 이 중성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했죠. 그게 이제 주격하고 목적격이 같다라는 겁니다. 주격하고 목적격이 같아요. 그러니까 단수에서의 요 주격도 얘도 같고요. 목적격하고 같고, 또 복수에서의 주격하고 목적격도 또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성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뒤에 거는 아 그렇구나, 남성하고 똑같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제가 얘기 드렸듯이 이거를 보면서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게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이거보다 격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격이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 중성에서의 주격하고 목적격이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격하고 목적격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은 얘네들은 구분할 때 방법이 없어요. 문장 속에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 나라 말로 얘기하면 엄마 나 밥 줘 그러잖아요. 엄마 나 밥 줘. 그랬을 때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뭘까요? 주어는 you예요. 당신이에요. 당신. 엄마 나 밥 줘 그랬을 때 주어는 당신, 엄마는 호칭을 가리키는 거고 주어는 당신이 밥 줘 그랬을 때 밥이라고 하는 건 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아 밥이 목적어구나라는 걸 어떻게 보는가 하면 그 문장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서 아 밥이라고 하는 게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겠구나라는 거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행동을 하는 주체, 누가 했는데 라고 질문했을 때 보통 사람이라든지 동물 이런 것들은 행동을 하는 주체가 될 수가 있으니까 걔네들이 주어가 되고요. 그리고 행동을 받을 경우에는 걔네들이 이제 목적어가 돼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 우, 오, 온. 온, 우, 오, 온. 그리고 아, 온, 오이스, 아. 아, 온, 오이스, 아. 온하고 아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에르곤, 에르구, 에르고, 에르곤, 에르가, 에르곤, 에르고이스,
에르가. 자,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토에르곤, 투에르구, 토에르고, 토에르곤, 타에르가, 톤에르곤, 토이스 에르고이스, 타에르가. 이게 중성이에요. 그래서 해석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일이, 일의, 그리고 일을 위해라고 제가 이제 해석을 했는데, 역격에서도 보시면 에르고가 일에게라고 얘기하기에는 일이라고 하는 게 어떤 행동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동물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에게라고 말하기는 참 어색하고요. 그래서 일을 위해서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목적격은 일을 그렇게 하는 거고요. 목격은 일하. 말이 안 되는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나중에 여기 뒤에 보면 요 부분들이 이제 어미들인데요. 그냥 눈에 저렇게 생긴 것들이 있었구나를 한번 눈에 익혀두면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울 필요 없이 그냥 눈에 익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명사를 보면 뒤에 어미를 보면 이게 주격이구나 목적격이구나 이런 걸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명사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명사의 꼬랑지를 봐야 돼요. 요 부분. 차트에 보면 이 오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이제 안 찾아도 되는데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그 차트를 보면서 이제 오스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를 찾으면서 얘 오스니까 요 오가 들어가 있으니까 제의 변화겠구나. 그러니까 제의 변화에서 이 오스는 주격이구나를 이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될 거예요. 로곤 같은 경우도 on으로 끝났으니까 이 뒤에 이 u를 보면서 제의 변화에 얘는 주격인지 대격인지 이제 질문을 해야 되죠. 꽁지에 보시면 얘가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아니면 역격인지를 파악을 하는데 이제 목적격으로서의 on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문법적인 사항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다음에 나아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주격인데 주격에서 두 가지 형태로 지금 나눴어요. 하나는 주어 역할을 하는 거, 하나는 주격 보호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파악을 했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이따가 시간 되면 한번 볼 거고요. 우선 두 가지로 보면 주어로 쓰였을 때 말씀은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요. 주격 보호라고 하는 것은 나는 뭐뭐이다라고 했을 때 뭐는 뭐뭐이다라고 했을 때 요게 있는 이것을 주격 보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 이런 형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주격 보호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로곤도 보시면 로곤이 직접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게 보통 기본적인 거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면 부정사의 주어도 목적격이 쓰일 수가 있어요. 이 부정사라고 하는 거는 영어에서는 to 부정사의 주어가 목적격이 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뭐 하는 이것이 이제 말씀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돼요. 이건 나중에 문장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본 게 이제 에타나 알파가 들어가 있는 그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끝에 에타와 알파가 들어가 있는 여성 명사 이게 제1 변화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격은 뭐 제1변화든 제3변화든 제1변화든 명사는 다 마찬가지 기능을 합니다. 주격은 주어 역할, 속격은 아까 얘기했던 소유나 어떤 탈격, 그리고 역격은 간접 목적어, 처소 도구, 그리고 대격은 직접 목적어, 때로는 뭐 직접 보호 뭐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성 명사의 어미인데, 여성 명사의 어미는 뒤에 보시면 요 부분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여성 명사를 보여주는 어때요? 아까 전에 에타랑 알파로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 에타입니다. 그래서 주격에서는 여기 에타이고, 그 다음에 속격에서는 s가 붙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듯이 어파스트로피에 s가 붙으면 영어에서 소유격이 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시그마가 붙으면 소유격이 돼요. 그래서 뭐뭐의, 뭐뭐로부터가 되고요. 역격은 요 이오타 보시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대격은 요 유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복수에서는 아까 전에 알파로 끝난 에탄 알파로 끝난 형태의 이 이오타가 붙습니다. 그래서 I. 남성 명사에서는 오이 그랬잖아요. 오이들이 그랬을 때 오이 그랬는데 여성은 I예요. I. 그러니까 여기 이오타가 복수를 뜻하는 어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 I, 오이. 그리고 오는 똑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남성에서 오이스인데 여기서는 아이스. 그리고 여기는 아스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스에엔 아이온 아이스 아스 아이온 아이스 아스. 그라페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라페 뒤에 에타로 끝나죠. 그랬을 때 그라페 따라하겠습니다. 그라페 성경은 그라페스 성경의 그라페 성경에게 성경에서 성경으로서 그다음에 그라펜 성경을 그라파이 성경들이 그라폰 성경들의 그라파이스 성경들에게 그리고 그라파스 성경들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제 여성 정관사인데요. 여성 정관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기억한다기보다 익숙해지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에타나 알파로 끝나는 게 여성이라고 했죠. 여기서 그래서 에타로 끝납니다. 대신 강한 순표가 있어요. 해, 그라페, 이게 주격입니다. 주격 단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해, 그라페, 해, 그라페. 그 다음에 이 패스, S 똑같죠? 패스, S. 그래서 테스, 그라페스. 역격에서는 테, 그라페. 따라하겠습니다. 테, 그라페. 펜, 그라펜.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게 되면은요, 정관사는 거의 명사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관사, 명사가 서로 같게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를 알면 이게 이거랑 연결되어져 있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관사는 그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이 그라파이, 하이 그라파이, 톤 그라폰, 톤 그라폰, 타이스 그라파이스, 타스 그라파스.
두 개가 이렇게 나오면 아 여성이구나 이제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알파로 끝나는 거죠. 알파로 끝났을 경우에 알파로 끝났으니까 알파 그 다음에 알파에 시그마 붙이는 어퍼스트로피 S 붙이는 게 속격, 그리고 밑에 이오타가 있는 건 역격, 그리고 니가 있는 건 이거는 백격입니다. 그리고 복수는 똑같아요. I, on, ice, as.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호라, 호라스, 호라, 호란. 다시요. 호라, 호라스, 호라, 호란.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머리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속격 요거하고 백격 목적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런 경우에는 문장 속에서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요. 근데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보시면 속격에서 아까 전에 테스 그랬잖아요. 테스가 나왔고 근데 여기서는 아스로 끝난다. 그러면 얘는 속격이에요. 얘는 보시면 타스로 끝났고 아스로 끝났죠. 얘는 그래서 목적격이 됩니다. 그냥 약간의 조금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조금 구분할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해호라, 해호라, 테스호라스, 테스호라스, 테호라, 테호라, 텐호란, 텐호란, 하이호라이, 하이호라이, 톤호론, 톤호론, 타이스호라이스, 타이스호라이스, 타스호라스. 예, 이게 알파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1 변화에 남성이 하나 있어요. 이 남성이 하나 있는데 얘는 보통 어떤 직위, 직분 이런 거하고 이게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인데 이게 해로 끝납니다. 여기서 보시면 마데테스라고 하는 이 테스 이런 식으로 끝나요. 마데테스. 근데 보시면 마데테스로 끝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성의 속격이죠. 때로는 뭐 중성의 속격이라고 또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우가 나오게 되면 이 프로페테스가 우로 변화되는 이거는 남성이구나, 제1 변화를 하는구나 보셔야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게 남성인지 중성인지 사실은 이거에는 별 관심이 없고요. 이 뒤에 어미를 보면서 얘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파악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프로페테스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프로페테스 이거는 선지자, 마데테스 이런 거는 제자들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면 테스로 끝났으면 얘는 주격이구나. 근데 우로 끝났을 경우에는 얘는 속격이지. 그러니까 소유격을 쓰고 있구나를 보시면 되고, 마데테 그랬을 때 이오타로 이렇게 끝나는 걸 보면서 얘는 역격이구나. 그 다음에 텐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면서 얘는 목적격이구나를 보시면 돼요. 프로페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페타이, 프로페톤, 프로페타이스, 프로페타스. 그러니까 이게 뭐 제1, 제2, 제3 변화의 뭐 여성이다, 남성이다 이것보다 중요한 건 뒤에 어미를 보면서 얘가 주격이겠구나, 얘는 목적격이 있겠구나, 그거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독사라고 하는 건데요. 보시면 자음, 이중자음으로 끝나는 명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기억할 필요 없어요. 기억할 필요 없고 그냥 뒤에 어미들 아로 끝났을 때 S, 에, 안, 아이온, 아이스, 아스 얘네를 보면서 아 얘가 주격이구나. 어파스트로피 S, 시그마 붙어 있는 S는 아 얘는 속격이구나. 에가 되었을 때는 얘는 역격이구나. 안 되었을 때는 목적격이겠구나. 요거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독사, 독사, 독세스, 독세스, 독세, 독세, 독산, 독산, 독사이, 독사이, 독손, 독손, 독사이스, 독사이스, 독사스, 독사스. 앞에 정관사는 똑같죠. 여성에서는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명사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관사는 저희가 계속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안 배운 거지만 나중에 해석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한 건데, 이거는 루오 그랬을 때 나는 에이스 그랬을 때는 당신이 에이스라고 얘기했죠. 당신이 에이스, 루 에이스는 당신이 풀다. A는 그가 A 그랬죠. 그래서 루 A 그가 풀다. 그리고 루 오멘 그랬을 때 우리가 풀다. 에때 너희가 막 에때 하는 거. 그리고 그들이 우시 저쪽에서 그들이 막 우시 그러면서 뭐 하고 있는 논란하고 있는 모습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루오, 루에이스, 루에이, 루오멘, 루에테, 루시, 오는 내가, 에이스, 당신이 에이스, 그가 에이, 우리가 오멘, 너희가 에때, 그들이 우시. 자, 이거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엔 아르케, 엔 홀로고스, 엔 홀로고스, 카 홀로고스, 엔 프로스톤 데온, 프로스톤 데온, 카이 데오스 에온, 카이 데오스 엔, 홀로고스, 카이 데오스 엔 홀로고스. 자, n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에라고 되어 있죠. 전치사이기 때문에 전치사는 뒤에 명사와 연결됩니다. 엔 아르케 태초에라는 말이에요. 아르케는 시작을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엔 아르케 태초에 홀 로고스니까 얘가 주어겠죠. 홀 로고스. n은 비동사예요. 비동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이다. 하나는 있다. 비동사는 두 가지예요. 이다, 있다. 이다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주어, 동사, 주격, 보어가 나오는 형태고요. 있다는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엔 홀 로고스 그러면 말씀이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en arche en ho logos.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거고요. kai ho logos en proston theon.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kai ho logos en proston theon. 여기서 ho logos는 주어, 그 다음에 얘는 있다. 프로스톤 theon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프로스는 전치사고 여기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누구에게 그리고 누구와 함께, 여기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Kai Theos en ho logos.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Kai Theos en ho logos. 이거 예전에 한번 이야기 한번 드렸죠. 정관사가 있는 게 주어가 된다. 그래서 말씀이 Theos, 하나님이다. 정관사 말씀이 하나님이다. 근데 이 Theos가 이 앞으로 옴으로 인해 가지고 신적인 가치를 두었죠. 그러면서도 정관사가 없어서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완전 동일시하지는 않았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